물리학을 조롱하는 궤적이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순수 예술 파인 아트에 가깝다. 2025년 11월 23일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 후반 추가 시간 95분.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 직전 터져나온 이 한 장면을 두고 현지 해설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외쳤다. 밴쿠버의 차가운 밤 공기를 단숨에 찢어버린 손흥민의 오른발 프리킥. 그것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팀을 연장전이라는 기회의 땅으로 인도한 $10,000, 약 140억 원짜리 생명줄이자 왜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지를 증명하는 무력 시위였다. 이날 경기는 LAFC에게 있어 지옥에서 시작해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금 비극으로 끝난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하지만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의 뇌리에 영원히 박제될 장면은 승부차기의 잔인한 패배가 아닌 정규 시간 종료 직전 손흥민이 보여준 마법의 1초였다. 경기의 서막은 LAFC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쳤다. 특히 라이언 헐트 라인 거드와 브라이언 화이트 브라이언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밴쿠버의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은 LAFC의 빌드업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전반 39분 에마누엘 사비에게 허용한 선제골.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라보르다에게 내준 헤더골까지 스코어는 순식간에 0-2가 되었고 LAFC 선수들의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보였다. 체룬돌로 감독이 야심차게 꺼내든 전술은 밴쿠버의 기동력 앞에 철저히 파괴당했다. 원정에서 2골차 리드를 내준다는 것,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프타임 라커룸의 분위기는 침울함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패스 미스는 남발됐고 연계 플레이는 뚝뚝 끊겼다.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베테랑들조차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후반전 그라운드 위에는 단 한 명의 다른 선수가 존재했다. 바로 캡틴 손흥민이었다. 그는 팀 전체가 패배 의식에 젖어들 때 홀로 고개를 들고 밴쿠버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시작했다. 후반 60분 박스 안원전 상황에서 수비수 2명을 등지고 골키퍼가 걷어낸 공을 재차 3차 슈팅으로 연결해 기어코 골망을 흔든 만회골은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골은 죽어가던 LAFC의 심장에 전기 충격기를 댄 것과 같았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 후반 90+5분이 찾아왔다. 패색이 짙던 추가 시간 페널티 박스 아크서클 바로 왼쪽 지점. 드니 부안가가 얻어낸 파울은 LAFC에게 주어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거리는 약 24m, 골키퍼와 수비벽 사이의 각도는 좁았고 밴쿠버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킥 궤적을 차단하기 위해 촘촘하게 벽을 쌓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손흥민은 특유의 리듬으로 짧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디딤발을 굳게 딛고 오른발 인프런트로 감아올린 순간 공은 믿을 수 없는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비벽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골대 위로 벗어날 것처럼 높게 솟구쳤던 공이 골문오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력의 법칙을 몇 배는 더 강하게 적용받은 듯 급격하게 뚝 떨어졌다. 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공은 골문 왼쪽 상단 구석 톱 코너에 정확히 꽂혔다. 밴쿠버의 수문장 다카오카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반응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골망을 흔드는 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굴한 웃음이 아니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나오는 순수한 경외감의 표현이었다. 스코어 2 기적 같은 동점골. 이 한 방으로 LAFC는 연장전 티켓을 확보했고 경기장의 공기는 180도 뒤집혔다. 전문가들은 이 골을 두고 단순한 한 골의 가치가 아니다. 탈락 위기의 구단을 구하고 스폰서 계약과 중계 권료, 팬들의 티켓 파워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가치만 $10,000 이상인 골이라고 평가했다. 도대체 손흥민은 그 짧은 찰나에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감각적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포장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프리킥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학의 원리와 지난 10년간 갈고 닦은 손흥민만의 슈팅 메커니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10,000짜리 궤적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해부해보려 한다. 그가 어떻게 수비벽을 비웃고 골키퍼의 타이밍을 뺐으며 공기 역학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득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핵심 이유는 단순한 속도나 방향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비현실적인 낙차대 때문이었다. 현대 축구에서 프리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혼다 케이스케가 구사했던 예측 불가능한 무회전 킥 너커버.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나 메시가 보여준 정교한 가마차기 커브샷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킥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기형적으로 결합한 이른바 탑스핀 커브 톱스핀 커브의 결정체였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의 초기 속도는 시속 약 108km/h에 달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수치는 분당 회전수, 즉 RPM이다. 일반적인 가마차기가 횡회전 사이드스핀을 먹어 좌우로 휘는 데 집중한다면 손흥민의 임팩트는 공의 하단을 강하게 긁어 올리면서도 동시에 상단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킥 동작을 통해 약 3000rpm 이상의 강력한 종회전 톱스핀을 발생시켰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바로 마그누스 효과 마그너스 에펙트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밴쿠버의 골키퍼 다카오카의 시선에서 다시 보자. 공이 수비벽을 통과하는 순간 그의 뇌브레인은 공의 초기 발사각 런치 앵글을 계산해 이 공은 크로스바 위로 넘어간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은 훈련된 골키퍼의 본능적인 알고리즘이다. 실제로 공은 수비벽 머리 위 50cm 이상 높게 솟구쳤다. 하지만 공이 골문 앞 7에서 8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공기에 의한 압력 차이가 발생하며 공은 급격하게 아래로 뚝 떨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을 바닥으로 잡아당긴 것과 같은 물리적 현상이었다. 다카오카 골키퍼가 다이빙 타이밍을 완전히 뺏기고 그저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눈과 뇌가 계산한 포물선의 궤적을 손흥민의 킥이 완벽하게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기시감 DJ 부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소름 돋는 궤적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 바로 지난 2024년 2월 아시안컵 8강 호주전에서의 극적인 동점골 프리킥이다. 당시에도 손흥민은 1-0으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 지금과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예술을 쏘아 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화다. 호주전 프리킥이 가마차기의 정석에 가까웠다면 이번 밴쿠버전 프리킥은 2025년 8월 23일 댈러스전 그리고 11월 14일 볼리비아 평가전을 거치며 완성된 속도와 낙차가 더해진 완전체 퍼펙트 폼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통 30대의 중반을 향해 가는 공격수들은 킥력, 킥 파워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임팩트가 더 간결해지고 회전수는 늘어났다. 이는 그가 신체 능력의 저하를 기술적인 메커니즘의 완성도로 상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전문가들이 이 골의 기대 득점 X 값을 0.06 미만으로 산출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24m 거리, 수비벽의 방해, 골키퍼의 시야 확보, 그리고 종료 직전이라는 심리적 압박감.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100번 차면 6번 들어갈까 말까 한 확률이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 위치, 소니 존슨이 zon은 통계가 무의미한 영역이었다. 그는 확률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가 차는 순간 확률이 100%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 스케일을 넘어선 예술 아트의 경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한 골에 $1000,000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부여하는가? 단순히 궤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이 골이 터진 시점과 상황, 그리고 그것이 LAFC라는 구단에 미친 엄청난 나비 효과 때문이다. X 0.06을 비웃은 클러치 능력, 왜 이 한 방이 $1000,000의 가치를 갖는가? 스포츠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수의 가치는 평범한 상황에서 넣은 10골보다 팀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넣은 한 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이것을 클러치 능력 클러치 팩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프리킥은 이 클러치 능력의 정점진에 띄었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스코어 1-2 후반 추가 시간 95분. 종료 휘슬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수십 초. 만약 이 프리킥이 빗나갔다면 LAFC의 2025 시즌은 그대로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수만 명의 홈관중이 뿜어내는 야유, 동료들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주장으로서의 무게감. 보통의 선수라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질식할 듯한 중압감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압도적인 공포를 즐거움으로 치환했다. 이 장면이 전문가들에게 $1000,000, 약 140억 원짜리 가치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꺼져가던 구단의 시즌 생명을 연장시킨 심폐소생술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승부차기에서 패배했더라도 이 골이 만들어낸 연장전 승부와 전 세계로 송출된 하이라이트 필름, 그리고 팬들에게 심어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브랜드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활약이 우연이 아닌 상수 컨스턴트가 되었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4년 2월 아시안컵 8강 호주전, 후반 추가 시간, 벼랑 끝 동점골 유도 및 연장 결승 프리킥.
2025년 8월 23일 댈러스전 팀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 중거리포. 2025년 11월 14일 볼리비아전 A매치에서도 증명된 프리킥 감각. 그리고 오늘 밴쿠버전 95분 극장 동점골. 이 일련의 타임라인은 손흥민의 프리킥이 단순한 플루크 요행가 아님을 증명한다. 통계적으로 프리킥 득점 확률 X은 통상 0.06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는 순간 이 희박한 확률은 페널티킥 X 0.76 에버군과는 기대감으로 바뀐다.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다시 그것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오며 팬들에게 손흥민이라면 넣을 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슈퍼스타가 가진 진정한 $1000만 가치다. 이 골이 터지는 순간 LAFC 벤치는 물론이고 중계석의 해설진마저 이성을 잃고 환호했다. 이는 전술과 전략을 초월한 순수한 개인 기량이 만들어낸 숭고한 모멘텀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손흥민의 이토록 완벽했던 예술 작품은 경기 종료 후 더욱 진한 비극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캡틴이 만들어준 기적 같은 기회를 팀은 끝내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결말?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천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왜 LAFC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씁쓸한 경기 내용 컨텍스트를 짚어보아야 한다. 떠먹여줘도 못 먹나 수적 우위 날린 LAFC 그리고 지쳐버린 영웅의 비극. 손흥민이 차려준 밥상. 하지만 LAFC 동료들은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냉정하게 말해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원맨쇼가 아니었다면 전반 45분 만에 이미 0-3, 0-4로 끝났어야 할 참사였다. 경기 초반 흐름은 완벽한 밴쿠버의 시나리오였다. 밴쿠버는 홍깡패라는 별명답게 라이언 헐트와 밀러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했다. LAFC의 미드필더즈는 밴쿠버의 기동력에 압살당했고 패스는 끊기기 일쑤였다. 전반 39분 에마누엘 사비에게 내준 선제골, 전반 추가 시간 라보르다에게 얻어맞은 헤더골은 LAFC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헐거웠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하드캐리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그가 후반 60분 만에 골을 넣고 95분 기적의 동점골을 꽂아 넣었을 때 승리의 여신은 분명 LAFC를 향해 웃고 있었다. 더구나 연장전 돌입 직전 밴쿠버의 핵심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문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11대 10 축구에서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없다. 연장전 30분은 LAFC가 밴쿠버를 난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여기서 LAFC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세밀함이 부족했다. 드니 부앙가와 틸만 등 동료들은 조급함에 슈팅 난사를 거듭했다. 부앙가의 슈팅은 2번이나 골대를 때렸고 결정적인 컷백 찬스들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밴쿠버가 2명의 퇴장 코칭 스태프 포함 벤치 상황 고려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두 줄 수비로 버티는 동안 LAFC는 스스로 무너졌다. 결국 승부는 잔인한 러시안 룰렛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이 발생했다. LAFC에 한번 키커로 나선 손흥민. 그는 120분 내내 가장 많이 뛰었고 가장 많이 스프린트를 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불과 며칠 전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가나 볼리비아 등 A매치 가상의 상황을 오가는 살인적인 장거리 비행을 소화했다는 점이다.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태에서 팀을 위해 헌신한 대가는 가혹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킥을 위해 디딤발을 딛는 순간 손흥민의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인 근육 경련 크램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떠난 공은 야속하게도 골포스트를 강타했다. 텅! 그 둔탁한 금소금은 LAFC의 시즌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지만 지쳐버린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흥민은 허탈한 듯 고개를 떨궜고 이후 델가도의 실축까지 겹치며 밴쿠버가 4-3으로 승리했다. 이 패배를 누가 손흥민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는 팀 득점의 전부를 책임졌고 연장전까지 팀을 끌고 갔다. 승부차기 실축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 많은 짐을 홀로 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 비극은 더욱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LAFC는 탈락했다. 2025년의 여정은 밴쿠버에서 멈췄다. 하지만 시즌은 끝났어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드라마틱한 엔딩은 다가올 2026년 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의 눈물은 잊어라. 2026년 개막전 손흥민 vs 메시 신들의 전쟁이 온다. 비록 밴쿠버에서의 밤은 잔인하게 저물었지만
LAFC와 손흥민이 써내려간 2025년의 하반기 드라마는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다. 시즌 도중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13경기 12골 3도움. 손흥민은 적응기라는 단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MLS 무대를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 그는 단순한 마케팅용 스타가 아니었다. 티켓 파워와 유니폼 판매량으로 구단의 금고를 채운 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 원더골들은 왜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를 증명했다. 특히 오늘 밴쿠버전에서 보여준 $10,000,000짜리 프리킥은 그 정점이었다. 이제 2025년에 막은 내렸다. 하지만 팬들이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MLS 사무국이 준비한 2026년 시즌의 오프닝 매치업이 벌써부터 전 세계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매치업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바로 손흥민 vs 리오넬 메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 GOAT 리오넬 메시와 아시아가 낳은 역대 최고의 황제 앰플 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 상상해보라. LA의 눈부신 햇살 아래 혹은 마이애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펼쳐질 두 거장의 맞대결을. 한쪽에는 왼발의 마법사 메시가, 반대쪽에는 양발의 파괴자 손흥민이 서 있다. 2025년 밴쿠버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예술적인 가마차기가 예고편이었다면 2026년 메시와의 맞대결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블록버스터 본편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내년 시즌 개막전을 두고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을 경신할 매치라며 흥분하고 있다. 밴쿠버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지친 몸을 회복한 손흥민이 100%의 컨디션으로 메시와 맞붙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리그 경기를 넘어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볼 세기의 대결이 될 것이 자명하다. 오늘 우리는 손흥민의 프리킥을 보며 이건 예술이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6년 더 강해져서 돌아올 슈퍼소니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예술 작품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LAFC는 탈락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남았다. 그리고 전설은 계속된다. 내년 개막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역사가 다시 쓰일 테니까.